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다시는 이 사회에 풀려나지 않기를 바랬던 한 범죄자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두순이죠. 출소 당일에 조두순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는데요. 응징하겠다면서 몰려든 유튜버에 경찰, 주민, 또 취재진까지 정말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일부의 시민들은 조두순 자택의 가스 밸브를 잠궈버리려 하기도 했고요. 또 건물로 돌을 던졌죠. 더 격하게 조두순이 탄 호송차를 발로 차거나 또 차 지붕 위로 올라가서 차를 찌그러뜨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두순에 대해서 유난히 분노했던 이유, 그건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행도 문제지만 그에 비해 형량이 12년으로 터무니없이 짧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분노할 만한 부분이겠죠. 지난 2008년 이미 전과 17범이었던 상태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그는 징역 12년형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서 결국 주치 감형을 받아내기도 했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 법망의 나약한 틈새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한 지 500여일이 지난 2022년 5월 그가 살고 있는 안산의 마을 풍경입니다. 그때 주목을 받게 되는데 눈에 띄는 변화는 동네 놀이터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거겠죠. 부모들이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게다가 이 동네엔 경찰 치안센터 방범초소가 새로 생겨납니다.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 안산시가 치안 강화를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순찰 인건비로 매달 3천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조두순은 현재 보호관찰 중인데요. 2027년 12월부터는 전자발찌 착용, 또 음주, 심야 외출 제한이 모두 풀리는 것으로 전해졌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잊지 못하는 성범죄자 조두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또 다른 수많은 조두순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이미 출소한 자들도 있고 또 앞으로 출소 예정인 사람들도 있죠. 조두순만큼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보다 덜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이들 역시 우리가 똑같이 분노해야 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성범죄자들이죠. 그 첫 번째 인물은 박씨입니다. 조두순과 범행 연도도 같고요. 범행 방식, 받은 형량, 심지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다는 사실마저 동일해요. 그는 2008년 44살의 박씨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6명의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근데 끔찍한 건 그가 범행으로 삼은 여성들이 모두 미성년자, 청소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뇌수술을 받은 게 있다 이러면서 그 전력을 내세우고 막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조두순과 마찬가지로 12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는 2020년 봄에 만기 출소했죠. 그런데 출소일로부터 단 8일째 되던 날, 박 씨는 경찰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중학생을 성폭행 시도하려던 혐의였습니다. 더럽죠. 여러분, 출소를 한 강력 성범죄자들에게는 전자발찌가 부착됩니다. 물론 박 씨 역시 그걸 차고 있었어요. 이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들이 주거지 근방 1km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울리지 않습니다. 박 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범행을 시도했죠? 그래서 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엔 대처 방법이 없다는 뜻인데요. 결국 박 씨는 범행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체포되었죠. 이후에 재판을 거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 중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8일 만에 정말 말이 안 되죠.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굉장히 재범률이 높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인물입니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송 씨.
70대 노인인 송 씨는 2020년 9월 한 달 동안 서귀포시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음란 행위를 벌였습니다. 게다가 일부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되는데요. 공연 음란,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등, 그리고 또 강제 추행 혐의까지 그는 총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미 같은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황당하게도 이전에 공연 음란죄로 약 6개월가량의 실형을 살았고, 그리고 단 열흘 만에 똑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된 거죠. 제주 법원은요, 송 씨에게 실형과 더불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이 아주 강력한 조치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곧 출소를 앞두고 있는 또 다른 끔찍한 성범죄자 김근식입니다. 김 씨는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경기와 인천 일대에서 초중고교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 당시에 이미 전과 19범이었어요. 그런데 과거 2000년에 그는 이미 미성년자 어린이 성폭행범으로 징역 5년을 받았죠. 그러니까 계속 재범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해자 중에 17살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3살 그 이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 고개를 정말 떨굴 만큼 충격적인데요. 김근식은 주로 무거운 짐을 좀 들어달라면서 어린아이들을 유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납치하는 수법을 썼죠. 이때 아이들이 저항을 하면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06년 그는 연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돼요. 당초에 그 재판 과정에 따라서 그는 2021년 9월에 원래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두순보다 더한 놈이 온다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죠. 하지만 취재 결과 김근식의 출소 예정일은 현재 2022년 말로 확인됐습니다. 그마저도 현재가 2022년 9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무슨 사연인가 봤더니 지난 2013년 그리고 14년에 대전교도소에 이 사람이 복역을 했는데 2번이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출소가 늦춰진 거죠. 2022년 말 그는 세상으로 나옵니다. 정말 출소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상 시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이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비공개될 뻔한 아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내의 성범죄자 대상 신상 공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정책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사진, 나이, 전과, 거주지 이걸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시스템이죠. 그 공개 기준이 뭐냐면 2008년 4월 16일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대상자에 포함이 된 건데요. 그런데 김근식은 2006년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이 되지 않았죠. 아니 그러면 그런 기준 때문에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출소 후에 재범이 될 우려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 논란을 정부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근식을 비롯한 과거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김근식의 출소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순 없습니다. 성범죄 그 중에서도 성폭행은 재범률이 무려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성범죄자들을 한 명 한 명 밀착 감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한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처럼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범죄자가 아닌 이상 출소를 한 이후에 밀착 감시를 한다는 건 사실상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정 당국도 최대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극한의 정책을 시행한다, 교정을 하려 한다 하지만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재범률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재범을 일으킨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교도소에서 받았던 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어땠냐라는 것에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요, 결국 이들이 출소한 후에 감시할 수 있는 뭔가 강력한 제도가 있어야 할 텐데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발찌입니다. 가장 최소한의 어떤 통제 기구겠죠. 근데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그 박씨의 케이스에 보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더라도 주거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게 울리질 않아요. 범죄를 저질러도 동네에서 저지르면 검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부착 기간도 최대 10년 정도로 아주 길다고 볼 수는 없죠. 또 다른 방법들을 좀 알아보니까 이런 대책이 나와 있는데 보호 수용 제도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런 강력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출소를 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국가시설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제도일 텐데요. 이거 세금도 나갈 텐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 싶지만 한편으론 이게 이중처벌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법의 평등성까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되기까지는 아주 기나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이죠. 당장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고약한 집버릇 개 못 주는 강력 성범죄자들이 다시 사회에 나오고 있는 이 사태. 지난 2018년에는 83명, 지난 2019년에는 55명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참 우리가 시끄럽게 조두순을 비난하고 강력 처벌을 해야 된다 외치는 와중에 또 다른 조두순들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정작 뭐가 변한 걸까요? 우린 그저 불안해하고 있을 뿐이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범죄 재범. 이제는 국가가 좀 더 강력한 어떤 통제 체제를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좀 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성범죄자 새끼들이 똑같은 재범을 저지른다? 그러면 그 새끼들 성기를 절단할 정도로 정말 뭔가 그 무서움에 벌벌 떨어 만한 어떤 제도가 있어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지 않을까 조금 격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